민중미술전은 2013년부터 시작되어서 올해까지 9번째를 맞이합니다. 9번 동안 민중미술전은 민주공원이 위치하고 있는 원도심 일원에서 9년 동안을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민중미술 2021은 지구 표류기라는 부제를 달고 있고요. 첫 번째 섹션으로 민중미술가 열전 6번째 이인철 작가 초대전이 열립니다. 두 번째 섹션으로는 민중미술의 현장이라는 이름으로 생태 환경 주제 전시인 식민지구 2021 순회전이 제2섹션에서 열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민중미술 작품 700여 점 중에 이인철 선생의 판화는 59점입니다. 저희들 소장 작품 중에 8%는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이번에 전시되는 이인철 선생의 작품은 저희들 소장 판화 18점, 작가가 소장하고 있는 판화 3점, 그리고 디지털 페인팅 작업 21점, 총 42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가 이인철은 인파이터입니다. 군국주의, 제국주의, 자본주의가 한몸을 이룬 군산복합기계와 이를 지탱하는 배타적 종교주의는 작가 이인철의 주요 타격 대상입니다. 이인철의 판화는 다른 민중미술 판화가들과 다른 결을 갖고 있습니다. 일찍이 디지털 페인팅으로 매체를 옮겨 타는 채비를 미리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람 목숨 이인철은 제 꼴리는 대로 그림 목숨을 만들어서 제 스스로 갈래가 된 작가입니다. 이인철 전에 이인철 없고 이인철 후에 이인철은 없습니다. 수산대학교에 그 미술부가 있는데 거기가 실제로 나한테는 마음의 고향이자 그림의 기본 토대를 거기서 만들었죠. 그 이후에 졸업하고 지금도 같이 활동하고 있는 서울미술공동체 그 멤버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뭐 그 당시에 민족미술란 말은 없었지만 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 민족미술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판화의 그 단순한 그 맛에 좀 매료돼 가지고 그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뭐 초창기는 일반같이 그 굵은 선묘를 했다가 그림의 스타일을 바꿨는데 그 바꾸게 된 동기는 우리나라가 나는 그 기본 전제가 도시국가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농촌적인 정서로는 말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또 설령 말이 된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경도되어 있다고 느껴서, 그래서 저는 또 부산에서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좀 도시인이죠. 말하자면 아스팔트 키드. 그래서 좀 도시적인 감각을 좀 의식적으로 불어넣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낭만적인 이런 것보다는 사건 위주의 그림들이 많은데, 그렇게 한 동기는 내 한 개인이 한 사회를 관통하게 볼만한 능력도 안 되지만 설령 본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의미가 있겠냐. 어쩌면 주어진 구체적인 환경을 슬라이드
잘라서 충실히 보여주는 것만 하더라도 그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그 생각이 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작업들을 하면서 반복적으로는 그림에 성숙하는 만큼 그림의 어떤 그 외형적인 변화, 내용적인 변화를 좀 집요하게 바꿔나가려고 노력을 했죠. 선비공하고 저하고는 그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데, 실제로 제가 부산에 있다 서울 오기 이전까지 지금에 말하는 민족미술이라는 어떤 이런 그림의 털거리를 잘 몰랐습니다. 근데 서울에 올라가지고 우연히 돌아가신 문정태 선배가 이제 지금의 그 동료이고 그 당시에 선미공 멤버에 있던 사람들을 소개를 해줬죠. 그러면서 새로운 미술을 접하면서 나름 좀 충격도 받았습니다. 그 이전에 뭐 좀 그림에 대한 고루한 생각도 있고 이랬는데, 근데 그 당시 그 선미공 사람들과 뭐 거의 뭐 한 입을 뒹굴듯이 그렇게 한 몇 년간을 살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금의 그 일컬어지는 그 민족 미술을 그 격렬하지만 자연스럽게 그 받아들이고 또 활동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90년 초 정도였던 것 같은데, 예술은 시대의 산물이라는 데 대해서 나는 그 말에 대해 상당히 그 신뢰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산물로서 내용은 뭐 쉽게 변하지 않지만, 내용을 담는 그릇은 그 쉽게 바꿀 수도 있고, 또 그 내용을 담는 그릇 자체가 의미를 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보다 현대화된, 보다 진보화된 매체로서의 컴퓨터를 다루려고 작정을 하고 그 실천을 했죠. 예. 그 내뿐만 아니라 그 많은 작가들이 그 말하자면 유울고서는 이전과 이후는 좀 구별이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 노태우 6.19서는 거기 말하면 좀 그 구체적으로 이제 그 민족 미술에 그 몸담았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각오하던 그 처신으로서는 힘든 시대가 됐죠.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그림이 나름 성숙되면서 이 자본주의, 어쩌면 뭐 궁극 자본주의에다가 또 그 어떤 그 사회주의적인 생각들이 그 많아지면서, 그런 것들을 어떤 사회 사건이나 뭐 이런 거에 좀 내 생각을 좀 이렇게 버무려 집어넣으려는 노력들을 했죠. 그 내용적인, 기본 내용적인 거야 그 안고 가겠지만, 내가 능력이 닿는다면 이런 방향으로 내 그림을 몰고 가고 싶다는 게 어떤 거냐면 팝아트적인 건데, 앤디 워홀 바로 직전으로 한번 따라가 보자. 그 뭐 종전 후에 어떤 그 막 히피 문화가 나오고 삶의 어떤 그 진정성이나 이런 데 접근하던 그 시절로 가서, 지금 뭐 말하고 싶은 그거죠. 지금 말하는 그 상업적인 팝 이전으로 그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 상업 이전에 팝에 한 관심을 가져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한 말하고 싶어요. 제 작업이 말하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그 발췌해서 한 전시인데, 기법적으로는 목판과 그리고 디지털
그 페인팅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그 사회 문제, 그 시대에 이슈가 되는 사회 문제를 주로 다뤄왔습니다. 2000년도 들어서면서는 사회가 안정된과 동시에 저는 전쟁, 거대한 폭력에 관한 이미지를 많이 다뤘습니다. 뭐 내용적으로는 전쟁이라는 그 폭력적인 형태에서 불가피하게 미국을 많이 등장시킬 수밖에 없고, 또 그 미국이라는 그 폭력적 단체는 폭력은 뭐 여전히 작용하고, 또 뭐 미국이 아니라 다양한 나라에서 그 전쟁의 그 불씨는 늘 살아 있어서 향후에도 저한테 큰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기독교적인 요소들이 종종 다뤄지는데, 그 이유적에는 우리 마누라가 그 목사라서 또 그런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사회적으로 늘 그 기독교라는 거는 늘 어떤 문제의 중심에 서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한테도 그 종종 다뤄지는 주제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면에서는 그런 매체로서의 그 컴퓨터의 선택이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보여지고, 컴퓨터를 통해서 그 이미지를 다루려는 노력을 많이 했죠. 그 결과로 오늘 이렇게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 컴퓨터 이미지라는 것은 실제로 지금은 그 생소하지가 않은데, 근데 그 작가들이 잘 다루지는 않죠. 그 제 생각에는 컴퓨터를 통한 그 예술에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또 작업실이 그 사극장 뒤편에 있습니다. 383 가까이 또 집이 있고, 그래서 그랬는지 자연스럽게 그 어떤 그 군사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직 뭐 종전을 안 했으니까 전쟁 상태죠. 누군가 한두 사람 정도야 그 뭐 관심을 가지면서 작업하는 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여지고, 그걸 제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라는 거대한 폭력은 지금 이 시간에도 아슬아슬하게 물밑에서 꿈틀거리고 있지 않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작업은 좀 더 심도 있고 깊은 거대 폭력에 대해서 다루고자 하는 의지가 강합니다. 민중미술의 실제로 이 정의가 내려졌어야 되는데 내려지지 않음으로 해서 그 민중미술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 아우르는 이야기를 제가 할 수는 없고, 제가 생각하는 그 민중미술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민중미술에서 그 사회 문제에 정항하는, 문제 제시하는 미술이 민중미술의 큰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문제를 다룬다는 이 전제는 민중미술이라는 그 단어적인 게 존재한다, 안 한다 이전에 늘 그 작가들이 다뤄야 될 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민중미술은 저분으로 녹아들어서 향후 많은 작가들이 사회 주변에 내지는 그 글로벌 세계의 모순된 사회, 모순된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는 그런 것들이 곧 미래의 민중미술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